공부할 집에 댁에 돌아가서 복습할 만한 내용이 몇 개 없죠. 그죠? 뭐 비례 반비례하고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없기는 한데 그래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하고 조금 더 바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합격해요. 단 항상 염두에 두세요. 답을 찾지 못하는 학습 방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답을 찾는 학습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뭔가 많이 공부하고 깊게 공부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의 유형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유형을 익히고 그리고 답 찾는데 키워드를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도 다 봐야 됩니다. 되게 다 보고 당연히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더라도 밑에 해설도 보고 최대한 이번 1, 2월 과정에 기본서 정독을 그리고 다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힘들겠지만 여러 번 읽어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책에 낙서는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은 누구 겁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개론책은 누구 겁니까? 제 거예요.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제 건데 거기다 함부로 낙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그라미 하라고 하는 것만 동그라미 하고 메모하세요 하는 것만 메모해 놓고 그거 익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혼자 댁에서 공부하시다가 막 줄 꺾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댁에서 할 때는 그냥 낙서하지 말고 그냥 보는 거예요. 책은 깨끗하게 써요. 내년에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내년에 이제 우리가 안 보고 다른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 이제 뭘 공부할 거라고요? 균형점. 총축은 항상 가격. 횡축은 여기다가 수요를 표시할 때는 수요량. 여기다 공급을 표시할 때는 공급량. 수요와 공급을 함께 표시할 때 이렇게 해요. 뭐라 부른다고요? 또는 이렇게 해요. 거래량, 교환량. 아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자, 공통점. 그래요.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거 다 무시. 양으로만 표현하세요. 그냥 양이다라고 생각해요. 괜히 수요량과 거래량의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한다는 걸 숙지하면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냥 양이다. 그런데 자, 여기다가 수요를 한번 표시합시다. 자, 떠올리세요. 수요 법칙은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우 하향. 디맨드 커브다 그래서 D라고 표현합니다. 공급 법칙 설명하세요. 그럼 공급 곡선 설명해 보세요. 공급 곡선. 가격과 공급량 비례 우상량. 자, 수요와 공급을 한 공간에다 똑같이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만나는 점이 있네요. 여기를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균형점이라 불러요. 자, 균형점일 때의 가격, 편의상 P0라 하겠습니다. P0의 이름, 균형 가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균형 가격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또는 이 균형 가격은 어디서 결정되는 겁니까?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 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균형 가격 하에서 거래되는 양, 그것을 Q0라고 합시다. 균형 거래량, 균형 교환량, 균형 수급량 다 무시. 그냥 균형량. 뭐라고 표현하면 다 무시하고 이렇게 갑시다. 자, 균형 가격과 균형량 이제 이거 찾을 거예요. 자, 교과서 갑시다. 112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균형점의 의 찾았습니까? 예. 기역, 균형이란 하고 나오고요. 니은, 즉 어느 가격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하고 있다면
수요자들은 사고 싶어 하는 것을 모두 살 수 있을 것이고 공급자들은 팔고 싶어 하는 것을 모두 다 팔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모두 만족하게 되므로 그 다음부터 시작. 체크하세요. 방금 읽었던 부분. 칠판 그림 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이 P1이라고 합시다. 가격이 P1이라고 합시다. P1이면 수요자들은 유리 분리, 수도, 균형 가격이 얼마죠? P0. P0 한다면 수요자들은 최대 얼마만큼 사겠답니까? Q0.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이 P1으로 상승해 버렸다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자들은 유리 분리. 그랬더니 수요자들은 Q1만 사겠답니다. 그런데 공급자들을 보세요. 공급자들은 유리 분리. 유리하네요. 그럼 공급자들은 Q0가 아니라 Q2까지 생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만큼 수요량이 많은 겁니까? 공급량이 많은 겁니까?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초과 공급. 그럼 초과 공급이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어디까지요? P0까지.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P2까지 하락했다고 합시다. 가격 P2까지 하락을 하면 수요자들은 유리 분리, 유리하니까 종저보다 더 많은 양을 사고 싶어 합니다. 공급자들은 불리합니까? 공급량을 줄이겠대요. 그러면 또 차이가 발생하네요. 이번에는 수요가 많다, 공급이 많다. 이 상태를 뭐라 부른다고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거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면 균형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것을 다시 보세요. 시작.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 그걸 뭐란다고요? 오른쪽 페이지 그림 볼까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그 그림이 기출문제라고요. 자, 그 그림 보시고 균형 가격이 얼마인지 결정하세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방금 균형점 정의하고 바로 그림으로 넘어갔으니까 방금 정의를 가지고 찾아야죠. 그럼 균형 가격 얼마? 예, 1,000만 원. 균형량은 얼마? 80. 예, 이게 답이에요. 방금 균형점이란 뭐다?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없는 상태. 그런데 700만 원 한다고 전제해 보세요. 700만 원 하니까 수요량은 100, 공급량은 80. 그럼 초과 수요네요. 2천만 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요량은 20, 공급량은 80. 그럼 초과 공급이네요. 그럼 둘 다 균형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초과 수요량과 초과 공급량이 없는 상태.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초과 수요량과 초과 공급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균형점. 균형점. 그 그림 보고 답 찾아내시겠죠? 해설은 쭉 다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머리도 풀 겸. 112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거기다 사례를 올렸는데, 자, 그거는 나중에 댁에서 참고로 보시고 교과서로 가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54페이지 가보세요. 154페이지.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문제 확인하세요.
시장 공급량은 정해져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P. 자, 봐요.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주어진 정보가 QS라고 되어 있죠, 갈로 안에. S 스플라이, 그래서 공급이라고요. Q는 양이고, 그래서 뭐라고 읽는 겁니까? 공급량. 근데 우리 공급량이든 뭐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스플라이에서 공급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공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P. 그 다음 수요함수 찾으세요. QD1, QD2 되어 있습니까? D는 디맨드고요. Q는 양이라고요. 수요량 이 말인데 1, 2 해놓은 것은 두 개라고 해서 1, 2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 우리는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요입니다. 수요. 수요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0 마이너스 P 이랬다고요. 그런데 수요가 변했다네요. 어떻게 변했답니까? 1600 마이너스 P. 공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죠. 그럼 공급은 종전과 똑같다는 얘기죠. 공급은 3P. 자, 봅시다. 풀어봅시다. 공급량은 3P, 수요량은 1200 마이너스 P. 균형점은 뭐라고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 자, 칠판 보고 읽으세요. 칠판 보세요. 수요량 읽어요. 수요량 1200 마이너스 P. 공급량 3P. 이 둘이 어떤 상태가 균형점이라고요? 일치. 끝.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돼요. 초딩들도 하는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P끼리 모읍시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건데 마이너스 P가 등호 사이로 넘어간 부호 바뀐다면서요. 됐다 어려운 건데 이거. 더하기 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P? 4P는 1200. 그럼 P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되겠네요. 4로 나누면 없어지고. 그럼 P는 얼마요? 300. 그럼 균형 가격은 300. 자, 문제 확인해요. 문제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문제가 뭐죠? 균형 가격의 변화는 가격만 물었네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는 양까지 결정할 겁니다. 계속 봐요. 자, 균형량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균형 가격 하에서 거래되는 양입니다. 자, 다시 균형 가격 하에서 거래되는 양입니다. 자, 교과서 보고 올게요. 잠시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112페이지. 동그라미 2번. 균형 가격 찾았습니까? 초과 수요량과 초과 공급량이 없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가격 수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균형 수급량 시작. 균형 가격 하에서 거래된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균형 가격이 얼마죠? 300이면 300을 수요 함수이든 공급 함수이든 어느 쪽에 대입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300을 대입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여기 300 대입해 봐요. 3 곱하기 300 900. 여기 300 대입해 봐요. 1200 마이너스 30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요 함수가 변했대요. 자, 다시 불러요. 시작. P는 자, P끼리 모읍시다. 4P는 1600, 그럼 P는 400. 그러면 Q는요? 거래량은 400을 대입하세요. 어디든. 얼마 나옵니까? 1200. 그럼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300에서 400이 되었으니까 가격은 100 상승했고요. 거래량은요? 900에서 1200이 된 거니까 400단위 300입니까? 300단위 증가. 해설은
가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54요. 가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해설만 제가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에 대한 해설도 같이 좀 달아놓죠. 자, 칠판 보시고 양에 대한, 균형 양에 대한 것도 같이 거기에 정리해 놓으세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적어서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이 학원 보내놨더니 이것 배우고 오냐 이렇게 야단쳐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것도 학원 가서 배우냐 이렇게 말할 테니까 보여주지는 말고요. 자, 그 다음 하나 얘기라고 했고, 자, 그 다음 칠판 제일 끝에 봐요. 3번 가격 결정입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균형점의 결정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다 정리했어요. 계산 문제밖에 없어. 아까 박스 자료 하나 줬죠. 그거 찾아가는 건데 그건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더 이상. 이제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안 나올 거고. 문제 너무 이렇게 나와요. 계산 문제로. 그럼 균형점의 결정 끝났고, 두 번째 뭐라고요? 균형의 이동, 이제 그 이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교과서는 115페이지로 갑니다. 교과서 115페이지 2번 시장 균형의 변동 그랬습니다. 칠판 그림 보시겠습니까? 자, 머리 말게요. 이제 몇 가지 법칙을 외울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인데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끝장입니다. 그래프는 안 그립니다.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절대 그래프는 그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프는 볼 줄만 알면 돼요. 볼 줄만. 자,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법칙으로 지금 만들 거예요. 11월 달에 하신 분들도 그때는 강의 안 했던 부분이라 지금 처음 듣는 겁니다. 집중해 듣고 몽땅 법칙을 숙지하셔야 돼요. 조금 그렇게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두세 번 보시면서 복습하시면서 두세 번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답 찾는 시간은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림 그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돼요. 그 그림 그리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만났습니다. 뭘 한다고요? 균형점 일대의 가격을 균형 가격 하에서 거래되는 양을,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균형점이 이동을 한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의 인구가 많아졌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한다? 인구 증가, 수요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측으로. 그럼 우측으로 이동시킵시다. 이동시키니까 새로운 수요 곡선과 기존에 있던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균형점이 이동했네요. 결과 가격은 상승해요.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그죠? 자, 저걸 찾아가는 거라고요. 수요 곡선만 이동했다고 했습니까? 방금 보세요. 곡선이 둘 다 이동했습니까? 곡선 하나만 이동했습니까? 하나만. 이게 첫 번째 법칙. 제목 시작. 방금 그림 하나만 이동한 거 맞죠? 그랬더니 가격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방금 그림에서 확인하신 겁니다. 확인한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서 곡선 하나만 이동하면 가격도 양도 모두 변합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모두 변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딱 4가지 있습니다. 방금 한 것처럼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겠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네 가지밖에 존재 안 합니다. 자, 수요가 증가했더니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됐죠? 다 증가네요. 여기서 법칙 하나 찾아보시겠습니까? 동그라미 1번만 보고. 그래요, 비례다, 그죠? 수요 곡선만 움직이면 모든 게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수요가 증가하면 다 증가로 가요. 그럼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과 양은 어떻게 될까요? 다 감소. 자, 이 두 개에서 법칙. 내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걸 넣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걸 넣는 거예요. 이걸. 자, 하나는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 시작. 수요 및 공급 곡선 중 곡선 하나만 이동하면 가격도 양도 모두 변하는데 수요 곡선만 움직이면 모두 다 같은 방향. 제일 쉬운 거예요. 수요 증가 모두 다 증가. 수요 감소 모두 감소. 자, 이번에는 공급 곡선을 증가시켜 볼게요. 자, 그림 갑시다. 수요 곡선 D-는 보지 마세요. 없다고 전제하세요. 노란색의 수요 곡선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없다고 전제하고 흰색 수요 곡선만 보는 거예요. 자, 공급 곡선을 증가시킵시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우측으로 이동시킵시다.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S-로. 그러면 흰색 수요 곡선과 노란색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균형점을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균형점 이동했네요. 가격은요? 하락. 양은 원래 Q0니까 증가죠. 다시 공급이 증가했더니 가격은요? 하락. 양은 여기서 법칙 하나를 잡아요. 가격과 양은 이렇게 읽을까요? P와 Q 하지 말고 가격과 양은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3번을) 잘 봐요. 무엇이 증가했답니까?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졌다고요. 그럼 양은 증가해야죠. 응? 단 양을 먼저 결정합시다. 자, 4번 공급 감소. 그러면 얘를 먼저 결정하자고요. 감소했다고요. 공급 곡선만 이동하면 가격과 양이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얘는 감소했으니 가격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입력 끝 됐습니다. 할 것도 없는데. 자, 입력됐습니까? 자, 다시. 자, 첫 번째 법칙이 뭐라? 법칙은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법칙은 수요 및 공급 곡선 하나만, 그죠? 곡선 하나만. 수요만, 공급만 이렇게 곡선 하나만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도 양도 모두 변한다고요. 그런데 수요 곡선만 이동하면 모든 게 똑같은 방향, 모든 게 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요. 얘는 공부할 거 없어요. 그냥 수요 증가면 전부 다 증가. 수요가 증가했다. 자, 강남 수요가 증가했다.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수요가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자, 그다음
공급 곡선만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과 양이 반대 방향.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근데 단 어느 쪽을 먼저 결정하자고요? 양을 먼저 결정하자고. 그러니까 이쪽은 공급이니까 공급을 일단 먼저 결정하자고요. 공급이 증가다. 그럼 양은 증가겠죠. 반대니까 가격은 하락. 암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림 볼까요? 이제 D-와 S-를 보세요. D-와 S-. 노란색과 노란색이 만나는 균형점을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균형 가격은요? 예, 변화가 없어요. 균형 가격은 종전과 똑같아요.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게 두 번째 법칙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림에서 확인하고 온 겁니다. 이것도 케이스는 딱 4개입니다. 케이스는 이 4가지밖에 없어요. 자, 칠판의 그림은 이 4개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니까 몇 번?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간 겁니까? 왼쪽으로 간 겁니까? 그러면 증가. 공급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른쪽. 그러면 증가. 둘 다 증가 증가 몇 번? 1번. 자, 그럼 둘 다 증가 증가했더니 가격은요? 불변. 양은 증가. 자, 여기서 요 2개에서 법칙 하나를 만들 거예요. 자, 큰 2번의 법칙.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을 하면 가격과 양 중에서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은 어느 쪽이 불변입니까? 가격이 불변해요. 왜 가격이 불변인지를 이걸 보고 결정하세요. 왜 가격이 불변일까요?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강남에 인구수가 100명이 많아져요. 그럼 가격은 오르겠죠. 근데 공급량도 100채가 늘어나요. 그러면 가격은 아무런 변할 이유가 없죠. 예,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공급이 증가한 거니까 가격은 불변. 그럼 여기서 법칙은 어느 쪽이 불변? 균형 가격이 불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격이 불변.
그럼 2번 결정해봐요. 동그라미 2번 안 그려도. 둘 다 감소. 가격은 불변. 그럼 양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입니다. 왜 이게 감소일까요?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얘들만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수요만 가지고. 증가면 증가고 감소면 감소해요. 자, 다시. 아직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익숙하게. 자, 다시 갑니다. 첫 번째 법칙은 뭐라고요? 첫 번째 법칙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하나만 움직인다고요. 두 번째는요. 둘 다 움직인다. 이것밖에 없어요. 곡선 일단 두 개니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두 개니까 제목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제목이 균형의 이동. 그럼 이동을 한다면 곡선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수요가 움직이든 공급이 움직이든 둘 다 움직이든 그러니까 법칙은 딱 두 개 있는 거죠. 곡선이 하나만 움직인다. 곡선이 둘 다 움직인다. 하나만 움직이면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고 다 변한다. 그런데 곡선이 둘 다 이동하면 가격과 양 중에 하나는 불변이다. 자, 개물 딱 잡아요. 빨리. 곡선 하나만 변했다. 가격과 양이 다 변한다.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 하나는 불변이다. 그러면 곡선이 하나만 이동하면 가격과 양이 다 변하는데 수요 곡선만 움직이면 모두 다 같은 방향. 얘가 증가면 전부 다 증가. 감소면 모두 다 감소. 공급 곡선만 이동하면 가격과 거래량은 반대. 단 어느 쪽을 먼저? 양을 먼저 결정하자. 공급이 증가니까 양은 증가. 그럼 반대로 반비례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가격은 하락.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칙. 곡선이 모두 이동하면 가격과 양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느 쪽이 불변이냐? 그림에서 이제 찾아봐요. 자, 가격이 불변이냐 양이 불변이냐에 대한 결정은 곡선들의 이동 방향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증가다 감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 가격이 불변해요. 그럼 3번 결정해 보세요. 동그라미 3번.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했네요. 그럼 어느 쪽이 불변? 얘가 불변이라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수요 곡선은 어디로 이동시킵니까? 우측으로. 공급이 감소했다. 그럼 공급 어디로 이동시킵니까? 좌측으로. 그럼 노란색과 노란색이 만났어요. 그럼 가격은요? 상승했네요. 상승. 양은요? 응? 불변입니까? 그림 잘 봐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불변 아니에요. 감소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변이 되려면 어떻게 돼? 이동폭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차를 딱 대고 그려야 돼요. 똑같이. 이 폭과 이 폭 똑같이. 약간만 다르게 그리면 다 다르게 놓는다. 그림 그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입증했습니다. 그러면 4번 결정해 보세요. 어느 쪽이 불변? 왜 양이 불변? 양이 불변인 이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그럼 가격은요? 왜 가격은 하락했습니까?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자, 큰 2번 법칙, 두 번째 법칙 시작.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모두 이동하면 가격과 양 중에서 하나는 불변인데 어느 쪽이 불변인가요? 곡선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격이 불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양이 불변. 그러면 불변이 결정되고 나면
다른 한쪽은 변한다고요. 근데 다른 한쪽이 정간지 감소인지는 수요 곡선만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앞에 거 한번 보고 가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 감소면 감소,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 감소면 감소. (1분) 드릴게요. 1분 후에 칠판을 치우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시작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암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곡선 하나만 변한다, 곡선이 두 개 다 변한다. 곡선 하나만 변하면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한다. 곡선이 둘 다 변하면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한쪽은 불변이다. 그런데 수요 곡선만 변했다, 모든 게 똑같이 변한다. 공급 곡선만 변한다, 가격과 양은 반대인데 단 양을 먼저 결정하자. 공급이 증가, 그러면 양은 증가, 가격은 하락. 곡선이 둘 다 이동하면 가격과 양 중에서 한쪽은 불변이다. 어느 쪽이 불변이지? 곡선들의 이동 방향으로 결정한다. 증가냐 감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하면 가격이 불변. 한쪽은 증가인데 한쪽은 감소하면 양이 불변. 불변을 결정되고 나면 다른 한쪽은 변한다. 다른 한쪽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수요로만 결정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고 감소면 감소다. 자, 다시 전체. 다음 주 아침에 관련된 지문이 5개 이상 나와 있을 겁니다. 시험 보고 60점 안 되면 일단 옆 강의실로 보내겠습니다. 옆 강의실 모니터로 보고 40점도 안 되면 옥상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옥상 가서 비 맞으면서 수업 듣는 걸로 그렇게. 못 듣겠네요. 거기는. 그냥 그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없습니다. 법칙입니다. 법칙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숙지하시라는 얘기예요. 숙지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탄력도와 결합한 거. 탄력도 네 번째 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탄력성과 균형 가격의 이동이라 되어 있죠. 여기 이제 탄력성이 결합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결합한 형태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같이 나와요. 같이 한 문제로. 그러니까 얘가 한 문제로 나오는 유형은 최근에는 별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한 2개 정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지문 2개를 결정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어차피 탄력성 네 번째와 연결해 또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요걸 기억하는 거 아니라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 내용들을. 그래 답을 빨리 찾아요. 교과서 123페이지. 교과서 123페이지. 예제 3번. 해설 가리셔야 됩니다. 해설 가리고 이 문제 시작합니다. 25의 기출문제요. 손으로 절대 그림 그리는 형태 하면 안 돼요. 법칙에 대입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1번은 공급이 불변이라는 말은 공급은 안 변했다고요. 그럼 수요만 감소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법칙에 대입한다면 곡선 하나만 이동한 거네요. 그러면 가격과 양은 모두 변해야죠. 근데 수요 곡선만 이동한 겁니까? 그럼 모든 게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죠. 수요가 감소입니까? 그럼 다 감소가 돼야죠. 수요 감소, 그럼 가격은요? 하락, 거래량은 감소. 그래서 1번은 X. 2번 갑시다. 2번은 뭘 선택하신 거죠? 아니 수요 불변이니까 손대면 안 되죠. 의미가 없죠. 공급 증가죠. 오세요. 그럼 동그라미 2번도 이 법칙에 해당되는 거네요. 이 법칙인데 어느 쪽만 변한 거죠? 공급만. 자, 공급만 변하면 양을 먼저 결정짓자고요. 공급이 어떻게 됐다고요? 증가. 그럼 양은 증가. 그럼 가격은 하락. 맞습니까? 예. 3번은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 일단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죠. 곡선이 둘 다 이동한 거예요. 둘 다 이동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에. 근데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전제는 얘가 10% 증가하고 얘도 10% 증가해야만 불변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수요와 공급의 이동폭이 어떻다? 똑같아야 돼요. 3번은 조건이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어느 쪽이 크다고요? 곡선이 둘 다 이동했는데 이동의 크기가 다르죠. 그럼 큰 쪽만 잡아요.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겁니까? 수요 증가. 그러면 여기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법칙 1과 똑같아져요. 곡선이 둘 다 이동하더라도 이동의 폭이 다르면 큰 쪽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 하나만 이동한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3번은 어느 쪽이 크다고요? 수요 증가. 그럼 수요 증가. 모든 게 똑같은 방향. 다 증가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둘 다 감소네요. 둘 다 감소인데 역시 이번에도 크기가 다르대요. 어느 쪽이 더 크답니까? 공급 감소. 그러면 이거와 똑같죠. 공급이 감소. 그럼 양은 감소. 가격은 하락. 그게 답이에요.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는 뭘 선택하실 겁니까? 수요 감소. 그러니까 모두 다 감소. 하시겠습니까? 끝. 자, 세분화시키면 법칙이 총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곡선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두 번째 곡선 둘 다 이동하는 경우, 그런데 이동의 폭이 같은 경우, 세 번째 이동의 폭이 다른 경우, 네 번째 이동의 폭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4가지예요. 근데 지저분하기 때문에 2가지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2가지만. 그래서 자, 수요와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을 하는데
방금 문제처럼 이동의 크기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큰 쪽만 선택해서 곡선 하나만 이동한 것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은 결론 이 둘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직은 멍멍하죠? 그래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습 좀 하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문제 풀 때 정리할 테니까 하고 나면 점점 좋아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 겁니다. 책 덮으세요. 이제 한 문제 질문합니다. 이제 집에 갈 겁니다. 대답하는 분들은 가고 대답 못하는 분은 남아있어야 돼요. 맨투맨으로 할까요? 다 같이 할까요? 다 같이요? 그럼 일단 해봅시다. 다 같이 안 하면 맨투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대답하지 않는, 입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 수요 공급. 항상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절차가, 이 목차가. 앞으로는 올해 강의, 작년 강의와 조금 바꾼 게 항상 목차를 제시하려고요. 항상 여러분들 목차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자, 칠판 그림. 자, 수요 공급에서는 네 가지를 학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수요, 공급, 가격 결정, 탄력성. 자, 수요에도 한 문제, 공급도 한 문제 이렇게 놓으려면 일단 네 문제는 나와야 돼요. 네 문제가 놓으면 각각 한 문제씩이라 보시면 되고,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면 탄력성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도 탄력성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럼 일단 최근의 추세가 세 문제 정도 나오니까 세 문제가 나온다면 일단 수요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저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면 공급이 나와요. 공급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죽어놨구만. 개념하고 공급 변화 요인하고 적어 놓는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수요이든 공급이든 해야 될 내용은 개념과 변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수요 개념으로 갑시다. 다섯 가지가 전부 다예요. 자, 다섯 가지. 그러니까 제목부터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성격, 두 번째는 수요 함수,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세 번째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오늘 건너뛰고 3월달 하기로 했죠. 아마 다음 주 1일 노트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아침에 문제가 나와 있을 것 같고,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릴 거고, 그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아마 진도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개별 수요, 시장 수요. 다섯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그럼 그 똑같이 공급에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 결정에서 첫 번째는요, 균형점의 결정. 균형점을 모르면, 그러니까 균형점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답을 못 찾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기억은 합시다. 균형점이 뭔지 정도는. 자, 그림 다시. 그림 보고요. 그림 보시고. 균형점 정의하세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없는 상태. 그 정도는 기억합시다. 그 정도는. 귀찮으면 하지 말고요. 귀찮나요? 그렇죠. 한 게 없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자, 기억하는 걸 하고. 자, 이제 균형점에서 이게 놓으면 무조건 계산 문제예요. 저는 뭐 이론으로 뭘 물어보는 거는 웃긴 거니까. 계산 문제로 나와요. 별거 아니죠.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단 주의할 것은 시험 문제가 균형 가격을 구하라고 하든 균형 양을 구하라고 하든 일단 가격이 나와야 돼요. 가격이 없으면 양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균형 양을 구하세요 그러면 일단 가격을 일단 구해놔야 돼요. 가격을 구하고 대입해서 양을 구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나중에 9번 문제 똑같이 옮겨 적어놔요. 그 해설로 쓰면 끝내지만 다 옮겨 적어놓고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두 번 정도만 보면 돼요. 궁금한 거 없죠? 그래도 예전에 늘 질문 받았던 게 그겁니다. 왜 넘어가면 보호 바뀌냐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왜 바뀌는지. 예? 늘 받았던 질문은 왜 넘어갈까? 왜 바꿀까요? 이럴까? 근데 왜 바꿉니까? 보호를 바꾸는 이유는요. 안 바꾸면 쌤한테 맞았거든요. 그냥 바꾸는 거야. 안 맞기 위해서. 예. 왼쪽과 오른쪽 회계학적으로 차변과 대변은 성격이 완전히 반대예요. 이쪽에서 플러스 개념, 이쪽은 마이너스 개념이라서 일단 4분면 기억나시죠? 돌아갈 때마다 그죠? 그래서 자,
바뀐다는데 어쨌든 기억 잘 하시고. 자, 그 다음 다시 가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균형의 이동. 이거예요. 법칙 2개. 실은 오늘 법칙 3개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한 거죠? 곡선이 둘 다 이동하더라도 이동의 크기가 다르면 큰 쪽만 선택해서 첫 번째 법칙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하니까 법칙이 많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4가지라고 자꾸 느끼니까 이게 자꾸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구태 안 했습니다. 그건 쉬우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2개가 법칙인 거니까 2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2가지 보지 말고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손 가지고 뭐 오른쪽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러다가 손 부러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답 못 찾아요. 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에서 곡선 하나만 이동하면 가격과 양 모두 변한다. 수요곡선만 이동하면 같은 방향. 그럼 이게 제일 쉬운 거죠. 제일 간단한 거. 공급곡선만 이동하면 가격과 양이 반대로 변하는데 단 어느 쪽을 먼저 결정하자고요. 양이. 공급 증가. 거래량은 증가. 그러면 가격은 하락. 공급 감소. 양은 감소. 그러면 가격은 상승. 이렇게요. 자, 두 번째 법칙은 곡선이 모두 이동하는 경우. 이럴 때는요. 가격과 양 중에 한쪽은 불변. 그럼 이제 어느 쪽이 불변인지를 결정해야죠. 어느 쪽이 불변인지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곡선들의 이동 방향. 근데 곡선 둘 다 증가, 감소. 즉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 가격이 불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양이 불변. 그럼 불변이 결정되고 나면 다른 한쪽은 변해야죠. 다른 한쪽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무엇으로 결정한다? 수요 곡선만으로 결정한다. 보지 말고 해보세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가격은? 그래요. 가격은 상승, 양은 불변.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반복하시면 돼요. 어쨌든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면 30초 안 걸립니다. 무조건 답 찾아요. 방금 풀었던 그 문제를 어떻게 그림 그려서 일일이 다 파악할 겁니까? 안 됩니다. 법칙에 대입해서 푸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법칙은 겨우 2개입니다. 단 하나 더 했습니다. 지금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그럼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검토할 겁니다.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고. 2개.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다고요? 둘 다 증가인데 얘는 10% 증가, 20% 증가. 그러면요. 공급 증가만 잡아야죠. 공급 증가만 잡아 답은 다시 곡선 하나만 이동하는 것처럼 결정하셔야 됩니다. 대개 돌아가서 복습. 차례차례 복습하시고 복습할 때 기본서 반드시 정독하는 겁니다. 기본서 정독하고 파트가 끝날 때쯤 되면 OX 문제가 또 수록되어 있으니까 OX 지문 푸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관련된 기출문제들 다 검토하고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